안녕하십니까. 충청탐민수 4.15 총선을 달린다의 충청탐민수 발행인 가금현입니다. 제21대 서단 태안지역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조항기 후보의 정치적인 소신과 그리고 그동안 활동하면서 이룬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공약 등을 직접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조항기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조 후보님 유권자 여러분들에게도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서산 시민 태안구민 여러분, 21대 총선 국회의원 서산 태안 후보 조한기입니다. 온 나라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이 국난 수준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리라고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지금까지 달려온 저력 있는 국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도 우리 시민들 정말 희생적이고 모험적인 자발적 동참의 행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힘들이 모여진다면 코로나19 위기도 이겨낼 수 있고 또한 이어지는 경제 위기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맞서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력을 다하고 있는, 전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와 질병관리본부, 지자체 그리고 의료진과 방역진 여러분들을 믿고 함께 힘을 모아주신다면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치인의 한 명으로서 국회의원 후보로서 이 위기를 타개하는데 여러분과 손잡고 함께 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2000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처음 정치권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정치 입문 21년 차인 셈입니다. 하지만 제가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2009년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 그 이전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모든 성과를 일시에 무너뜨리고 권력을 사유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참모나 조력자로 남아서는 안 되겠다. 일선에서 나도 팔을 걷어붙이고 같이 싸워서 나라를 정상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결심으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희생운동하고 문화운동하고 국회 문광위에 보좌관을 하고 문화부 장관 보좌관을 하고 그 다음에 총리실을 가면서 본격적으로 정치를 하게 된 셈인데 이 일들은 다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 약자들을 북돋우고 부당하게 권력을 누리는 자들을 억누르는 억강부약의 정신, 또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힘을 돋아주는 측은지심의 정신이 제가 살아왔던 일련의 과정하고 다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의 마음, 초심을 잃지 않고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 후보님께서 평소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소신, 지금 늘 마음에 새겨두고 있는 좌우명이 있다는 이 자리를 통해서 유권자 여러분에게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기에 신영복 선생께서 쓰신 춘풍추성이라는 글을 모든 비서관실에 걸어두게 했습니다. 국민을 대할 때는,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따스하게, 자기 자신에게는 가을 서리발처럼 엄격하게 대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모든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귀감 삼아야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위기에 봉착한 국민들의 고통과 하소연과 제기하는 민원과 문제들을 차분하게 소통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야 됩니다. 그게 정치인이 할 일이고 공직자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업무에 있어서 공명정대해야 됩니다. 가을 서리발처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춘풍추상이라는 말을 저의 좌우명, 소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도 우리 지역구의 또 국민들의 민원을 하나하나 청취하고 그 아픈 부분에 대해서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조 후보님께서는 현 정권의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 청와대 요직을 맡고 계셨었는데 그 자리에 있으시면서 우리 서산태안 지역과 그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으면 또 아쉬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 점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유권자 여러분께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청와대 일은 특히 제가 맡았던 일은 늘 대통령님과 함께하는 일이었습니다. 의전비서관으로 대통령이 참석하시는 공식 행사를 준비하는 일이나 부속비서관으로 대통령께서 받는 보고, 회의, 행사, 해외 순방, 외빈 접대, 정상회담까지 늘 함께하는 일이라서 어떤 일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었고 늘 긴장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잘 풀리고 국민들이 좋아해 주시면 저도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고요. 가장 제가 청와대 일하면서 보람됐던 일은 아무래도 4월 27일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과 9월 19일 2018년이죠. 9월 19일 평양 방문과 부산 방문에 행사를 준비하고 대통령과 함께한 과정이었습니다. 4월 27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은 제가 실무 책임자 중에 한 명으로서 의전 전 과정을 북측과 함께 협의해서 다 준비를 했었고요. 9.19에는 부속비서관으로 모시고 가서 평양과 백두산에서 이러저러한 성과 합의를 내는데 일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한테는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가장 아쉬웠던 점은 북미 정상이 3차례 정도 우리 정부에서 만났는데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결론과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때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일정한 성과를 냈었다면 지금 남북관계가 훨씬 많은 진전을 이루었을 텐데 지금 좀 주춤한 상황이라서 아쉬움이 남고요. 우리 지역사회와 관련된 것은 한두 가지 좀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리면 2019년 초에 대통령께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과 세종, 제주를 제외하고 각 지역의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을 하나씩 선정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수도권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다른 지역의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역의 수건 사업을 하나 하는 데 있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서 10년째, 15년째 묶여있는 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국회와 상관없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나씩 선정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충남의 사업은 합덕읍에서 국가산업단지인 성문산단까지 산업철도를 놓는 거였습니다. 경제부총리께서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경제부총리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실제로 물류유통의 효과를 더 내려고 하면 성문산단에서 대산항까지 산업철도를 연결해야 항과 산업단지와 도시가 연결되기 때문에 물류유통의 효과가 훨씬 더 좋다. 그리고 합덕읍에서 성문산단까지만 연결하면 이건 충남의 사업이라기보다는 당진의 사업처럼 보이기 때문에 다른 충남의 다른 지역에서 서운해할 수 있다. 이렇게 경제부총리를 설득을 했고 부총리께서도 그 말에 일리가 있다. 항까지 연결된다면 훨씬 더 물류효과가 클 것이다. 이렇게 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대통령님 보고 때 경제부총리가 와서 하는 말씀이 미안하다. 성문산단에서 대산항까지는 국가철도망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건 원칙에 어긋난다. 그래서 별표를 달고 부기로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되면 성문산단에서 대산항 인입철도를 넣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던 겁니다. 조금 아쉽고 서운했습니다. 우리 선배 정치인들께서 일을 좀 열심히 하셔서 국가철도망 계획에 이걸 넣어놨다면 올해 이 사업은 추진됐습니다. 그러면 서산에도 철도 시대가 열리는 거였죠. 하지만 제가 해보겠습니다. 내년에 국가철도망 계획이 다시
조정되는데요. 내년에 국가철도망 계획 속에 대산항 인입철도를 반드시 집어넣고 다음 해부터 예타조사를 시작해서 서산의 철도 시대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 후보님께서는 이번 제21대 총선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각오로 임하고 계신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어깨가 무겁고 마음속에도 큰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무후무한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인데요. 거의 국난 수준의 위기입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고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전 세계화되면서 국가 간의 교류가 끊겨가고 전 세계적 불황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해일이 오고 있는 거죠. 이 위기를 돌파하는데 국회의원이라는 한 직책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저 역시 이 위기를 돌파하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적으로는 과거 4년간의 정체를 계속 이 정체 속에 머물러 있을 것인지 발전하는 미래로 가야 될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불파불립이라고 했습니다. 낡은 껍질을 깨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낡은 껍질을 깨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낡은 껍질을 깨려면 저 역시 좀 깨져야 됩니다. 제 모든 것을 쏟아부을 각오를 해야 낡은 것을 깰 수 있고 서산 태안의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산 태안과 우리나라에 꼭 이루고 싶은 사업, 공약이 있을 겁니다. 이 공약을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번에 코로나19 위기로 우리 국민들을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의 확충이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지금 우리는 잘 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로부터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이번에 코로나19까지 점점 감염병의 주기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언제 또 이런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공공의료 체계를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된 체계를 우리가 갖춰놔야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감염병 위기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행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의 국가균형발전이 후퇴했습니다. 수도권의 규제가 완화되고 내려오던 공기업들이 다시 돌아가 버렸고 기업들도 돌아가 버렸습니다. 수도권 집중은 대한민국의 큰 골칫거리라는 걸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이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훨씬 좋은 길이라는 것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때마침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충청남도에 혁신도시를 세우는 일, 그리고 사부발전이라는 공기업이 태안에 하나 내려와 있는데 해양수산 관련한 공기업을 유치해서 서산 태안의 또 다른 발전의 디딤돌로 만드는 일을 꼭 해내고 싶습니다. 의료 서비스 공약을 짧게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서산의료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겁니다. 저는 의료 공약에서 서산의료원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외상이나 응급, 뇌환자, 심질환 환자 같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복구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과 장비를 갖출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과 관련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인력과 예산과 장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산의료원을 책임의료기관으로 반드시 만들어 보고요. 두 번째는 서산의 한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대학병원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는데 반드시 실현해 보겠습니다. 언제 될 것이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코로나19 위기로 인해서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 의료회사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국가적 의제가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당의 공약으로 의대 정원을 풀겠다. 그리고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겠다. 제 공약을 뒷받침하는 공약을 연달아 내놨습니다. 추진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서산 태안의 시민들도, 서산의 시민과 태안 국민들도 훨씬 더 질 좋은 의료 서비스 받을 수 있고, 이런 코로나19 위기 같은 상황이 생겨도 좀 더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산 시민 태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실현해 보겠습니다. 조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공약사항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총선에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지자인 당원 여러분과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이 필요한데, 그 당원 여러분과 유권자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 이어지는 경제 위기는 또 과거의 대한민국과 새로운 대한민국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회적 징후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세력에게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맡기겠습니까? 신종플루와 메르스 때 우왕좌왕하던 이명박과 박근혜 세력에게 정권을 맡기시겠습니까?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맡기시겠습니까? 지금 전력을 다하고 있는, 사력을 다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질병관리본부와 의료진과 방역진에게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맡기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우리 정부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후반부에 더 안정 속에서 개혁과 혁신을 이뤄나가고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발벗고 나서줘야 될 것입니다. 당원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우리 정권에 책임진다는 의무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조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꼭 당선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1대 총선 서산 태안 지역 더불어민주당 조항기 후보와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충청탐문수 4.15 총선을 달린다. 충청탐문수 발행인 가기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